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이 코로나 상황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얼마 전 목소리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명이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보면은 4차 대유행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명대에서 700명대, 800명대 가더니 순간 1,000명대를 넘어서 오늘도 1,324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확산세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주말 효과가 전혀 없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을 넘었습니다. 지금 2주 전에 700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런데 2주 만에 지금 거의 1,400을 2배가 증가한 거고, 네. 그리고 1주 사이에도 지금 300명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말에 이 정도 나오게 되면 주말에 보통은 한 300명 정도가 작거든요. 네. 다음 주 수, 목이 되면 기본적으로 1,600, 700이 나올 거고 주말에 2차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확산세가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실은 오늘 0시부터 되죠. 그때부터 이제 4단계가 됩니다만 이미 우리 마음은 어제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차량이 훨씬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속도 다 취소하시고 하지만 그 효과를 보기에는 아마도 2주 정도가 최소한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2주요. 네. 네. 2주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별 확진자 비율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드러지는 저 부분 지금 감염 경로 조사 중이 30.26%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코로나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30%는 그만큼 무증상 감염, 특히 예. 수도권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 감염이 됐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염이 된지를 모르는 거죠. 네. 45% 정도가 개인 접촉간 감염이고 그 나머지 거의 30%가 불특정 다수의 감염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도권에 무증상이 많다는 얘기고 정부에서 발표한 항체 양성률도 보면 0.85%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 4개월 전보다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차단하지 않고는 이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지표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일 평균 검사 건수가 11만 건에서 12만 건 이런데 주말은 한 7만 5천 건 이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1,324명 확산세가 계속된다는 거는 정말 주의해야 할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부가 수도권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내일부터 선제적으로 이렇게 4단계 거리두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1단계에서 2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수도권 지역 이렇게 빨갛게 4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방접종 완료자는 방역 지침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예외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사실은 4단계가 시작됐다고 한 것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랑 엊그제 보니까 붉은 불토 마지막 즐기자 하시는 분들 술집에도 굉장히 많았다고 취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을 떠나서 제주하고 부산 가시는 분들, 강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금 김포공항이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는 차량만 2천만 대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수도권 말고 이 지역들은 정말 안전한 겁니까? 이번에 단계를 올릴 때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을 격상을 같이 했어야 됩니다. 풍선 효과는 우리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고 저는 내일이라도 비수도권도 격상을 해서 풍선 효과를 지금 차단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백신 접종이 많이 원활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계획을 했던 분들,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지금 지방에 가게 되면 분명히 지방도 이미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델타 변이가 바로 하루 만에 전염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확산세가 나오게 되고 이미 퍼지게 되면 우리가 차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로 지금 사실 페루에서요, 람다라는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변이가 새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도 나오는 그 변이는 점점
백신 회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훨씬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도권만 움직일 게 아니라 비수도권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번 예고가 됐지만 내일부터 사실상의 봉쇄 조치가 시작이 됩니다. 4단계 플러스 알파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3인 이상 모임은 금지입니다. 2명까지 가능한 거고요.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에는 4명까지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고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친종만 허용이 되고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수칙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체육 도장에서 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이고요. 자, 피트니스에서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시속 6km 이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걷는 정도의 수준만 된다는 거고요. 또 그 음악 속도도 120bpm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 속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120bpm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버터라는 곡은 되지만 싸이의 뭐 강남스타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도에 따르면 이런 게 좀 효과적인가 과연 저 황당하다는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음악 그 속도 들으니까 조금 당황스럽고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이제 러닝 헬스장 가시면 러닝머신을 이렇게 속도를 6으로 제한을 해놓고 네. 그러면 이게 러닝머신을 해본 분이 러닝머신 자체뿐 아니라 거기는 사이클도 있고요, 스태퍼도 있고 네. 굉장히 여러 있거든요. 네. 근력 운동하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단 인원수를 제한을 하셔야 인원수요. 되고요. 네. 그리고 KF 마스크를 쓰시게 해야 돼요. KF94 마스크를 쓰시면 절대로 속도를 못 냅니다. 네. 그리고 근력 운동할 때도 호흡이 가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기서 운동을 해본 분들의 저는 어떤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사 제목 보고 지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 내용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4차 대유행이 백신 공백기, 그러니까 백신 뭐 보릿고개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8천만 회분이 이제 3분기에 공급 예정인데 1,000만 회분 같은 경우에가 이달 말에나 들어온다고 해요. 네. 지금 하는 게 이제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선의 확산세는 좀 잡아보자 이런 건데 그렇다면 2주간 저희는 백신 보릿고개를 연명하면서 정말 이 국민들이 또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까? 백신 이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 7월 1일부터 방역을 완화할 거라고 생각을 정부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백신이 충분히 수급이 된 상태라고 국민들은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 중요한 시점 7월에 사실 백신이 거의 없습니다. 네, 7월 말부터 이제 백신 수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수화표를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해외에서 좀 가지고 와서 지금 백신을 기다리는 분들을 접종을 해야지 안 그러면 8월 9월 2달 동안에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백신 수급도 문제지만 접종 자체도 어려울 수 있고 의료진들도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데 거기다 그 접종까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가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7월에 조금 더 물량을 가져올 수 있게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가져온 것처럼 백신 수화표라도 좀 빨리 해서 선진국에서 빨리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대유행이 4번째입니다. 시간을 돌려보면 2차 대유행도 있었어요. 그때도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도 하고 또 소비 진작 쿠폰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유행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예고한 재난 지원금 문제가 소비 진작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원금을 많이 이제 준다면 혹시 이제 방역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어차피 4단계이기 때문에 네. 활동을 많이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금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풀면서 조금 더 많이 확산이 네. 됐고 이번에는 지원금을 주는 시기를 우리가 확산세가 감소가 깔아앉고 네. 그 후에 좀 시간을 두고서 어떤 재난지원금 양식으로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8월 말 9월 초도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니까요. 정치권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부의 방역과 백신 정책 정말 주목이 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심각하니까요. 그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호란 방역기획관을 이제 임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진짜 컨트롤타워 이 백신 수급이나 이 방역 정책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청와대에서 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이렇게 4차 대유행이 왔다는 거는 뭔가 방역에 구멍이 났다.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방역 완화 시점이 조금 너무 이르고 맞지 않았고 또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서 잘 이걸 조정을 해주셔야 국민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방역을 아까 말한 비수도권도 같이 격상을 한다든지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나라를 가리지 말고 다 격리를 한다든지 이런 조금 빈틈이 있는 방역을 좀 더 최대한 보완을 해주시고 백신 수급도 국민이 기다리는 만큼 3분기에는 다 전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다 접종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역 관계자 여러분, 저희 천은미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델타 변이 굉장히 변이 바이러스 중요하다 계속 얘기해 오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터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방역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전문가분들 얘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번째 대유행 위기에 휩싸인 코로나19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권, 대권 경선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